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아 여기는 국민TV. 아직 40이 되지 않은,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30대 후반으로 정의당의 대표를 맡아보겠다. 그래서 아주 당찬 출사표, 굉장히 화제였죠. 저도 두 번쯤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정의당 당대표에 나섰었고, 예선에서 고배를 들긴 했지만, 그 전에도 알바생 주휴수당제 관철시켰다거나 또는 피자 배달 30분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배달 종사자들 주로 이제 학생들 알바가 많은데 굉장히 사고 위험도 많고 그랬죠. 그런 거 청년 유니온 단체라는 회장의 자격으로서 어느 국회의원 금배지도 해내지 못했던 거 이렇게 차근차근 해온 젊은 정치인입니다. 정의당의 조성주 전 당대표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조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 조 대표 소개를 조금 길게 했는데 예.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조금 쑥스러우시기도 하죠. 자기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 소개에 틀린 대목이 있었나요? 아니, 틀린 건 아닌데요. 네. 보충하고 싶으면 하세요. 틀린 건 아니고요. 저 혼자 잘나서 해왔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같이 해왔다는 정도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런 겸양은 다 모범 정답이니까. 우선, 예. 조성주라는 이름 석자가 물론 청년 유니온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거나 약 15,000명쯤 되는 정의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하실 수 있겠지만 예. 일반 청취자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 하십시오. 예. 출마에 변하던 식으로 하시진 말고요. 예. 저 아무개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정도로.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나이는 37살의 조성주라고 하고요. 네. 사실은 이번에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김상정 노회찬이란 두 분의 거물과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출전했다가 3위로 17%의 득표를 해서 결선 투표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낙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 유니온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노동 문제를 다루는 보좌관 생활도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역시 노사관계, 노동정책을 다루는 행정일도 해오면서 어느 시장 때였습니까? 예? 어느 시장 때 서울시에서 잠깐? 지금 박원순 시장 때요. 예. 박 시장의 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임기 언제요? 첫 번째 임기하고 두 번째 임기 다 같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고요. 네? 현재는 아니고요. 예, 제가 그걸 이제 그만두고 정의당에 입당을 하고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주로 청년들의 노동 문제나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왔고요. 2세대 진보 정치가 필요하다. 진보 정치가 한 차례 더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 이상입니다. 마치 무슨 군인 또는 새로운 집단에 들어온 신참이 신고시 가듯이. 네. 자, 2세대 진보 정치라는 언급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네. 어떠해야 한다. 1세대 진보 정치와는 어떤 차별점을 두고 싶다. 1세대 네. 진보 정치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을 지적하고 싶다. 2세대 네. 진보 정치는 무엇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그게 네. 그 말 같지만 조금씩 다 포괄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른데. 예, 맞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2세대 진보 정치라는 것은요. 일단 리더십과 조직, 정책에 있어서 1세대 진보 정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1세대 진보 정치는 과거 80년대나 90년대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대변했던 세력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그분들보다 그 밖에 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라든지 청년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영재 자영업자. 이분들은 노동조합도 없고 자신을 대변할 조직도 없습니다. 이분들을 대변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게 새로운 진보 정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세대 진보 정치가 다분히 스타 중심의 몇몇의 스타 중심의 어떤 정치를 하면 2세대 진보 정치는 팀의 리더십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야 정당이 발전하고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미래 세대를 고민하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당장의 현안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고민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문제에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2세대 진보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조성주 전 당대표 후보. 참 굉장히 호칭이 기네요. 네. 예. 조성주 당원. 그냥 이렇게 호칭할까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후보가 아니니까요. 네. 우리 조성주 당원이 생각하는 진보 또는 진보주의 또는 네. 진보 정치란 뭡니까? 세 가지를 예. 다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생각하는 진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 여기에서 출발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치라는 것은, 그것을 정치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걸 말하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진보가 또는 진보 정치가 다른 것이냐 이야기해왔지만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정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보 정치도 진보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주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죠? 진보주의. 진보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지향성 같은 걸 나타낸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평등 또는 자유로워지고 이런 지향성을 나타내는데 진보주의라는 것이 과거에는 무슨 막스 레닌주의라든지 어떤 이념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이념, 이데올로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회의 구체적인 약자들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것, 이 지향성을 가지는 것을 저는 진보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성주 당원이 생각하는 진보 또는 진보주의의 밑바탕에 막시즘이나 막스 엥겔스로 대표되는 네. 그 막시즘은 깔려는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급적 배제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 중에서 사회를 보는 구조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해석 틀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사실 깔려 있지 않습니다. 해석 틀 정도만 갖고 있다. 네, 그럼 네, 어떤 관점을 차용한다 또는 근거에 두고 있다. 막시즘 중에. 그래도 제가 지금 막시즘이나 이런 것이 현재로서는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지만 네. 사회를 해석하는 틀로서는 과거처럼 관념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좀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것, 사회의 물적 토대부터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이 방식은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해석 틀은 여전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진보가 세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하나의 해석 틀로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시즘의 여러 명제 중에 네. 여러 정말 당시까지의 사회경제적 사상사의 총 집대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거기서도 또 많은 사상의 분파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네. 이런 유명한 명제가 있죠.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네. 어떤 계급적 기반,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이 결정된다.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건 저는 동의하는 네.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요. 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는 것 역시 막시즘의 중요한 토대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 점을 진보 당원으로서, 네. 정의 당원으로서 그리고 진보 정치를 꿈꾸고 있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당원 조성주의 앞날에 네. 그 생각, 필요에 따라 일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한다. 이 점을 추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쪽입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현실에서 네. 그나마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북유럽 복지국가 수준의 높은 복지국가 수준에서는 그런 것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막스나 기존의 이념에서 얘기했던 100%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복지국가가 그것을 저는 현실에서 이뤄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어떤 지향성을 좀 강하게 갖고 있는 편이어서
그것을 복지국가의 방식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구현할 때는 과거 막스레닌주의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삼인주의나 북유럽 복지국가가 걸었던 길을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무슨 후보 간 정의당 대표 후보 간 무슨 TV 토론회의 사회자처럼 뭐 사상검증을 다 이렇게 들리실 수 있겠어요. 청취자분들도 좀 딱딱하실 텐데. 제2의 진보 정치, 제2세대 진보 정치를 얘기하셨길래. 네. 당대표 선거 치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정의당이 뭐 아주 큰 정당은 아니어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요. 이를테면 어떤 거죠? 뭐 대개들 그런 말 큰 선거 치르고 나면 많은 걸 배웠다고 하는데 네.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뭘 배웠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정의당이 과거의 진보 정당들과 다르게 굉장히 이제 유능하게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구나. 이것을 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반대만 한다든지 비판만 하는 것이 좀 중점이 있었다면 대안을 가지고 건전하게 경쟁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당내에 굉장히 뿌리 깊게 있구나. 이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네.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원들은 아무래도 내년 총선이나 이런 큰 선거를 어떻게 치러나갈 것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런 쪽에 있어서는 심상정 의원님이나 노회찬 전 대표님만큼 강하게 어필하지는 못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2세대 진보 정치나 진보 정치가 좀 새로운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것에 좀 동의해 주셔서 또 기운도 나는 선거였습니다. 네. 2년마다 치르게 돼 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표 되실 분이 별 정치적 굴곡이나 큰 탈 없이 2년 임기를 마친다면 2년 후에 또 열리게 될 텐데 예. 일단 이번에는 워밍업 또는 몸풀기 또는 이름 알리기 차원에서 나왔고 네. 실은 2년 뒤 선거를 겨냥해서 한번 나와본 겁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이번에 중요한 진보 정치의 문제의식을 던져야 된다. 이번에 네. 웬만하면 당선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왔고요. 네. 이제 낙선하긴 했지만 2년 후에 또 여보세요? 아하. 또. 예. 여보세요? 예, 들리시나요? 이제 다시 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2년 후부터 안 들렸습니다, 우리가. 예, 2년 후에 제가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것인가는 사실은 앞으로 2년간 제가 정의당에서 어떤 활동을 성과를 내고 네. 어떤 활동을 해나가냐에 따라서 당원분들이 판단해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2세대 진보 정치를 계속 정의당 안에서 실현해 나가겠다. 이 마음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출마의 변도 잘 읽어봤고 그것도 예. 참 굉장히 큰 화제와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네. 보니까 본인이 쓰셨어요? 예, 그럼요. 필력, 제가 쓰고요. 예? 필력, 문장력이 아주 예. 좋으시더군요. 아닙니다. 대학에서 혹시 무슨 공부를 하셨습니까? 천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천문학이요? 예, 전혀 천문학과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천문대도 어디 일산인가 어디 들어본 것 같고. 밤하늘을 주로 보았던 학창 시절이었군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요. 대학에서 꼭 그렇진 않았고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예. 다만 되게 제가 사회운동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과에는 잘 등한시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나와 대표에 출마했는데 네. 노회찬, 심상정 이 사람들은 네. 명함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몇 %쯤 생각했나요? 내가 저 사람들 이기고 내가 될 것이다. 한 10%쯤 생각했나요? 아니요, 결선 투표에 가면은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네.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거를 일단 첫 번째 단계 목표로 세웠고요. 그러니까 2등 안에 들어야 결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2등을 일단 일정 목표로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3위를 했는데 네. 선거 운동을 다 마치고 나서 딱 17%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이 됩니까? 저희 같이 선거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네. 이게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보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하긴 하네요. 거기는 15,000명 당원들만 투표권을 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투표율이 78%인가 77% 꽤 높았죠?
예,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15,000명이니까 그렇게 큰 집단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몇십만 보다 훨씬 작으니까 네. 개개인별 정당원들, 당원들의 정치 의식이나 선호도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비슷하게 맞췄다. 그러니까 한 17표쯤 네. 얻을 것이다가 딱 들어맞았네요. 네네. 그럼 17표 가지고는 2등하기 힘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선거운동 끝마치면서 2위를 가기는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 17%밖에 못 얻었다고 자평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세대 진보정치라는 진보정치의 큰 변화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셨지만 네. 아무래도 정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곳이고요. 네. 내년에 총선이라는 큰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선거를 어떻게 치러낼 것이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37세에 젊은 당대표, 경륜이나 이력이 좀 부족한 젊은 당대표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내년 선거를 생각하면 좀 그런 점은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제가 안정적이고 또는 또 파격적인 어떤 총선 돌파 전략을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필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성주 당원은 공직 그러니까 선거로 뽑는 공무담임, 그러니까 공직자 선거, 국회의원이건 시의원이건 도의원이건 이런 데 한번 출마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네. 네. 한 정당의 대표로서 내년 총선도 치러야 하는데 예. 어떤 유형의 선거건 한 번도 공직선거에 출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선뜻 대표로 뽑기에는 좀 당원들께서도 약간 갸우뚱한 점은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팀플레이이고 우리 조성주 당원이 강조한 정신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예.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정의당의 현 대표인 천호선 대표, 그다음에 노회찬 전 대표 이런 분들하고는 좀 뭐 자주 연락도 하고 그런 사이여서 예. 정의당에 좀 애정도 있고 관심도 있습니다. 거기 또 뭐 유명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7살 정도만 넘으면 유시민 작가는 뭐 대부분 아실 거라고 보고. 예. 자, 피자 배달 30분 이내로 해서 따끈따끈하게 배달하겠습니다. 만약에 30분 넘으면 전화 주세요. 돈 안 받겠습니다. 네. 이거 사람 잡는 거다. 이거 안 되겠다. 그거 언제 때, 몇 살 때 결심했습니까? 그 청년 유니언을 저희가 2010년에 만들었거든요. 네. 만들면서 원래 그거는 좀 언젠가 한번 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 유니언이라고 해봐야 누가 바짝 뭐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처럼 겉에서 얼어붙는 척, 쪼는 척도 잘 안 할 때인데 청년 유니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고. 네. 그리고 우리 조성주 당원은 당시에는 정당원도 아니었을 거고 그냥 분기 넘치는 청년이었죠. 네. 근데 꽤 큰 규모의 피자 회사들을 상대로 어떻게 이 싸움을 벌여서 이겼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제가 그 전에도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했었었고요. 아, 보좌관.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예. 어떻게 여론전을 해서 그것을 사회적 압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와 당시 청년 유니언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 경험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타이밍만 잘 잡으면 언제든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해서 싸우게 됐습니다. 되게 뭐 그때 국회의원 금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서 좀 거들어주고 그랬나요? 도와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는 아직 민주노동당이 있을 때여가지고요. 그런 분들의 도움도 받았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노당 소속 의원의 보좌관 신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그만두고 나와서 청년 유니언을 그렇군요. 당시 보좌관으로 일했을 때 같이 일했던 의원이 누군지 밝힐 수 있으시죠? 예, 홍희덕 의원님이라고요. 지금은 홍희덕. 의원으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네. 그분하고는 무슨 연이 돼서 보좌를 하게 됐습니까? 예? 무슨 인연이 있어서 보좌? 제가 청년 실업이나 노동 문제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당시 민주노동당은 보좌진을 공채로 뽑았었습니다. 공채에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상식, 뭐 노동법 이런 거 시험 치고 들어갑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면접을 중심으로 했는데. 아르바이트생들 주휴 수당 이것도 줘야 되겠다 해서 역시 따냈죠? 예, 그렇습니다. 피자 배달 그것보다는 좀 더 큰 싸움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역시 아무래도. 청년 유니온 위원장 자격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책기획팀장이었고요. 어디에요? 위원장은 청년 유니온이에요. 기획팀장. 예, 위원장은 다른 친구가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시절에 했던 두 가지 성취군요.
네. 주휴수당 하자 그러면은 그 회사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너희들 왜 이렇게 나서서 귀찮게 하니? 이런 소리도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근데 뭐 근로기준법상 명백하게 있는 거고 불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법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충분히 잘 싸울 수 있었습니다. 언론의 도움도 많이 받으셨나요, 당시에? 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인 조성주, 정의당 네네. 당원, 평당원 조성주의 앞으로의 포부. 네. 한 30초 정도로 짤막하게 한번 요약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진보 정치가 우리 사회에 더 어려운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 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보 정치의 관성을 좀 깨고 새로운 진보 정치로 국민들한테 다가가면 네. 다시 진보 정당이 국민들한테 박수 받을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네. 정당에 네. 조금 더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조성주라는 새로운 정치인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지에 없던 거지만 너무 당황하거나 쫄지는 마시죠. 흔히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사태가 우리 한국 현대 정치, 특히 변화와 개혁을 희구하는 그 계층에게는 남긴 상흔 또는 여파가 적지 않습니다. 진보당은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고 일부에서 다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정희 대표로 대표되는 그 통진당의 순수 그 그룹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산됐지만 예. 그 대북관 네. 김일성 부자간 3대 세습 이런 문제에서만 전향적인 입장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다면 그쪽과고도 합칠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대북 간의 문제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에까지도 사실 더 심도 있는 토론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뿐만 아니라 예. 민주주의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이루어내야 되겠다 이런 거에서 네. 좀 차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하기로 하십시다. 네, 오늘 일정이 꽤 바빠서 시간을 이렇게 옮겨서 한 인터뷰, 성실한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인터뷰 지금까지 정의당의 조성주 전 당대표 후보와 얘기 나눴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